입금되셨습니다. 한 경기에 1억을 주시다니 정말 통이 크십니다. 회장님.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꼭 우승해야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협회장님. 백발의 노인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호성과 함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빙판을 가르며 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것도 한국 선수가 말이죠.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 소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이제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예원이 17살.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예 못 본 척했죠. 연희는 익숙해진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점심시간 연희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며 햄버거와 피자를 먹고 있었죠. 저기 봐, 또 김밥 먹고 있어. 매일 같은 거 먹는 거 아니야?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닐까? 몇몇 학생들이 연희를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연희는 들리는 척하지 않았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금발의 예쁜 소녀가 연희 앞에 섰습니다. 제시카 윌슨.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죠. 아, 네. 물론이에요. 연희가 어리둥절해하며 답했습니다. 제시카가 자리에 앉더니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흥미로워 보여.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정말요? 네, 드세요. 연희가 기뻐하며 김밥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제시카가 한 입 베어 물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해. 뻑. 제시카가 김밥을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시카, 왜 그런 거 먹어봐. 한국 음식은 정말 이상해. 개 사료 같아 보이는데? 연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입에 안 맞나 보네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시카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다음엔 정상적인 음식 먹어. 여긴 미국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제시카는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연희는 홀로 남겨진 채 떨어진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럴까?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연희는 작은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빠,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민수, 연희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연희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아빠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빠. 전 이미 적응했어요.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작은 한숨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하루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혼자 점심을 먹고, 조용히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지만 제시카와의 그 일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기 김밥 소녀다. 한국 음식 뱉었던 거 기억나? 정말 역겨웠지.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배구를 해보겠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주세요.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팀, 이쪽으로 와. 학생들이 서로를 부르며 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저쪽 팀으로 가렴. 선생님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한 팀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정말? 꼭 우리 팀이어야 해? 팀원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이 그녀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연희,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연희의 손이 공을 정확히 받아내며 상대편으로 강하게 패스했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실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운 좋게 한번 잘한 거지 뭐. 어차피 우린 질 거야. 팀원들은 다시 연희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연희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혼자 있어도 자연스러웠거든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혼자네.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연희가 돌아봤습니다. 제시카와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제시카의 친구 중 하나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김치 냄새인가? 아니면 마늘? 정말 역겨워.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냄새 안 나요. 아니야. 분명히 나.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제시카가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연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급하게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우리 대화하고 있잖아. 제시카가 연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왜? 화났어. 사실을 말한 건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시카가 재빨리 손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사서 선생님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봤자 더 복잡해질 뿐이었으니까요. 그럼 조용히 해주렴. 사서 선생님이 돌아간 후 제시카가 연희에게 속삭였습니다. 똑똑하네. 고자질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혼자 남겨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연희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제시카와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걷다 보니 어느새 낯선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애틀 아이스 아레나. 큰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이스링크구나.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빙판 위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아하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TV로 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선수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빨라. 연희가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희 옆에 섰습니다. 관심 있어? 돌아보니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야. 김성우라고 해. 여기서 코치를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연희입니다. 연희, 예쁜 이름이네. 학생이지? 네, 교환학생이에요. 김 코치가 연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이 이 씨야? 네, 맞아요. 그럼 아버지 성함이 이민수요. 김 코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간 있으면 안에 들어와서 구경해도 돼. 정말요? 물론이지. 한국 사람끼리 도와야지. 연희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김 코치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를. 그리고 그녀의 운명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다음 날 방과 후 연희는 망설임 없이 아이스링크로 향했습니다. 어제 김 코치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 사람끼리 도와야지.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아이스링크 입구에 선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와.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TV로만 보던 빙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얼음 위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왔구나.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 코치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와보는 거지? 네. 한국에서도 스케이트장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럼 한번 타보지 않을래? 연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저는 못 타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누구든 처음은 있는 거야. 김 코치가 스케이트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235요. 딱 맞는 게 있네. 연희가 조심스럽게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아, 네. 연희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 균형감이 좋네. 김 코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스케이트를 신은 사람들은 서 있기도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빙판으로 나가보자. 연희가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빙판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끄러웠지만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봐. 김 코치의 지시에 따라 연희가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해요. 뭐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김 코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밀어보자. 김 코치가 가볍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발로 미끄러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해볼래?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시도. 휘청거리며 난간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두 번째 시도. 이번엔 몇 미터 정도 나아갔습니다. 연희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이번엔 꽤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우와. 연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빙판 한쪽에서 들린 목소리에 연희가 돌아봤습니다. 제시카와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뭐해? 제시카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 스케이트 신고? 제시카의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못하는 거 뻔한데 왜 신고 있어? 넘어져서 창피 당할 텐데. 아니면 우리 앞에서 한번 타봐. 제시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왜? 못하니까 무서워? 그 순간 김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친구들이에요. 제시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코치는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연희, 괜찮아? 네, 괜찮아요.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계속 연습해볼까? 김 코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연습하는 거야? 제시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이잖아. 그럼 우리가 구경해도 돼요?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물론이지. 김 코치가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 다시 해보자. 김 코치가 격려했습니다. 연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하자. 어차피 못하는 거 다들 알잖아. 첫 번째 시도. 제시카와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해서 휘청거렸습니다. 푸앗. 제시카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못하네. 당연하지. 뭘 기대했어. 연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희야, 신경 쓰지 마. 다시 해봐. 김 코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어.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세 번째 시도. 연희가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발을 내밀었습니다. 미끄러져 나가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쭉, 쭉, 쭉. 연희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빙판을 가로지르며 나아갔습니다. 제시카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김 코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연희 본인도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연희는 빙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처음 타는 사람의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뭐야? 저게? 제시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김 코치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의 딸이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희 본인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처음 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웠을까요? 연희야, 정말 처음이야? 김 코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김 코치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었죠. 우연히 잘 된 거겠지. 제시카가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친구들도 거들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코치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 더 해볼래? 저요? 응. 이번엔 조금 더 빠르게. 연희가 망설였습니다. 아까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또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김 코치의 격려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점점 속도를 내며 빙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우와.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심지어 간단한 커브까지 자연스럽게 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제시카가 속삭였습니다. 자신도 쇼트트랙을 배우고 있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못했거든요. 연희가 돌아왔을 때 김 코치가 물었습니다. 어때? 느낌이? 좋아요. 정말 재밌어요. 연희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죠. 그럼 내일도 올 수 있어? 정말요? 물론이지.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제시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재능이요? 응? 김 코치가 돌아봤습니다. 처음 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능이라니.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타고나는 거지. 하지만 너도 그렇잖아. 처음부터 잘 탔다고 들었는데. 김 코치의 말에 제시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연희의 스케이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타볼까? 제시카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제시카 실력 보여주자. 친구들이 신이 났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몇 달째 쇼트트랙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곧 제시카가 스케이트를 신고 빙판에 나섰습니다. 확실히 연희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죠.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우와, 제시카 진짜 잘한다. 역시 돈 주고 배운 티가 나.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시카가 의기양양하게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때? 이게 진짜 스케이팅이야.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제시카가 더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 코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타고난 감각은 다르지. 제시카가 빙판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알겠지. 진짜 실력이 뭔지. 네.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 코치가 말했습니다. 둘 다 잘하네. 그런데 연희는 정말 처음이라고? 네. 정말 처음이에요. 그럼 더 대단한 거야. 김 코치의 말에 제시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대단하다고요? 처음 타는 사람치고는 정말 놀라워. 하지만 저보다는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잠재력은. 김 코치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시카의 눈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잠재력이요?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김 코치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설마 연희가 저보다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한번 해보죠. 제시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레이스요. 간단한 거라도. 연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 돼요. 진짜 처음이라. 괜찮아요. 그냥 재미로.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도전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코치가 망설였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시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돼. 무섭다고요.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질 게 뻔하니까. 제시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마음속에서 뭔가 불타올랐습니다. 좋아요. 연희야. 김 코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연희의 눈에는 처음 보는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 바퀴만 돌자. 제시카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보여주겠어. 하지만 제시카는 몰랐습니다. 연희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두 소녀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작은 승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시작이었죠. 준비됐어? 제시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설레는 기분이었죠. 시작. 김 코치의 신호와 함께 두 소녀가 출발했습니다. 초반에는 제시카가 앞서 나갔습니다. 역시 경험의 차이였죠. 하지만 연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커브. 제시카가 안정적으로 돌았습니다. 연희는 조금 더 어색했지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가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두 번째 커브. 이번에는 연희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뭐야, 저거? 제시카의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연희가 점점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라? 마지막 커브. 연희가 제시카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에서 연희가 제시카를 앞질렀습니다. 그것도 여유 있게 말이죠. 말도 안 돼.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 코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시카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상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뭐려? 정말 처음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정말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몇 달째 배우고 있다고. 제시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김 코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해. 가끔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요. 분명 뭔가 있어요. 제시카가 김 코치를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김 코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알아야 하는데?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순간 김 코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연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혼자서. 김 코치가 연희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시카와 친구들은 멀리서 지켜봤죠. 연희야, 너 정말 아버지 성함이 이민수야? 네, 맞아요. 그럼, 어머니는? 연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 코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희요. 김 코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역시. 왜요? 혹시 어머니를 아세요? 김 코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분이셨지. 연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올림픽 금메달을 3번이나 땄어. 연속으로. 그게 정말이에요? 김 코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미 98년 칼가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92년 알베르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94년 릴레안메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연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마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김 코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의 동료였어. 동료요? 함께 훈련했거든. 나도 선수였어. 연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건 유전이야. 내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때 제시카가 참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해요? 김 코치와 연희가 돌아봤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혹시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김 코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제시카, 이 아이는 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최고의 선수의 딸이야. 뭐라고요? 제시카와 친구들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이미희라고 들어봤니? 올림픽 금메달 3개를 딴.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희는 쇼트트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전설이었거든요. 그럼 연희가 그분의 딸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시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교환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연희가 그런 대단한 사람의 딸이라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연희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상대가 이런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시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코치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연희가 결정할 일이야.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연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준비됐어? 제시카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설레는 기분이었죠. 시작. 김 코치의 신호와 함께 두 소녀가 출발했습니다. 초반에는 제시카가 앞서 나갔습니다. 역시 경험의 차이였죠. 하지만 연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한 것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커브. 제시카가 안정적으로 돌았습니다. 연희는 조금 더 어색했지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가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두 번째 커브. 이번에는 연희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뭐야, 저거? 제시카의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연희가 점점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라? 마지막 커브. 연희가 제시카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선에서 연희가 제시카를 앞질렀습니다. 그것도 여유 있게 말이죠. 말도 안 돼.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 코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제시카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상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뭐려? 정말 처음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정말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몇 달째 배우고 있다고. 제시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김 코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해. 가끔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요. 분명 뭔가 있어요. 제시카가 김 코치를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김 코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알아야 하는데? 분명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순간 김 코치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연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혼자서. 김 코치가 연희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시카와 친구들은 멀리서 지켜봤죠. 연희야, 너 정말 아버지 성함이 이민수야? 네, 맞아요. 그럼, 어머니는? 연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 코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희요. 김 코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역시. 왜요? 혹시 어머니를 아세요?
김 코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분이셨지. 연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올림픽 금메달을 3번이나 땄어. 연속으로. 그게 정말이에요? 김 코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미 98년 칼가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92년 알베르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94년 릴레안메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연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마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김 코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의 동료였어. 동료요? 함께 훈련했거든. 나도 선수였어. 연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건 유전이야. 내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때 제시카가 참지 못하고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해요? 김 코치와 연희가 돌아봤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혹시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김 코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제시카, 이 아이는 네,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최고의 선수의 딸이야. 뭐라고요? 제시카와 친구들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이미희라고 들어봤니? 올림픽 금메달 3개를 딴. 제시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희는 쇼트트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전설이었거든요. 그럼 연희가 그분의 딸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시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교환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연희가 그런 대단한 사람의 딸이라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상대가 이런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시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코치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연희가 결정할 일이야. 모든 시선이 연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연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연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쇼트트랙 선수 중 한 명이었어. 김 코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당연히 그 재능을 물려받았지. 제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연희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김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희 언니는 그런 분이셨어.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셨거든.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니. 제시카, 진정해. 김 코치가 말렸지만 제시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속임수예요. 분명 일부러 숨긴 거야. 왜 제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연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왜죠? 제시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연희가 속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김 코치가 제안했습니다. 연희야,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 없어? 뭐려? 쇼트트랙 말이야. 연희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지. 연희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어머니의 위대함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미희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실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김 코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이요? 스케이트를 탈 때 어땠어? 기분이. 연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까 빙판에서 느꼈던 그 기분을 떠올렸죠. 좋았어요. 정말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그거야. 그게 바로 내 어머니가 말한 마음이야. 김 코치의 말에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잠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연희가 쇼트트랙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냐고요. 제시카의 진짜 걱정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웠던 거죠. 왜? 함께하면 되잖아. 김 코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요. 둘 다 재능이 있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거지. 하지만 제시카는 그게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더 뛰어난 경쟁자가 나타난 거니까요. 저는 혼자 하고 싶어요. 제시카, 연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것 같아요. 제시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연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 하면 돼요. 연희야, 김 코치가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제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연희의 말에 김 코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연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안 할 거예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제시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때 김 코치가 말했습니다. 연희야, 그래도 가끔은 놀러와. 네, 그럴게요. 연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제시카와 친구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제시카, 다행이네. 연희가 포기해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제시카는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와 김 코치만 남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김 코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보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실 거예요. 연희가 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스링크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운 기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시카는 더 이상 연희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어색한 거리감만 남았죠. 연희야, 어느 날 김 코치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치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둘이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때? 요즘 기분이 괜찮아요. 정말? 김 코치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꾸 생각나요. 뭐가?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 탔을 때 그 기분이요. 김 코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제시카는 제시카고 너는 너야. 김 코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 때문에 포기할 거야? 연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순간 연희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 코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 때문에 포기할 거야? 연희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방과 후, 연희는 아이스링크로 향했습니다. 김 코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희야, 왜 왔어?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김 코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자.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제시카가 연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저, 다시 해보려고요. 다시요? 제시카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연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거네요. 아니에요.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시 온 거잖아요.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김 코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제시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이 사람이 제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내 자리를 뺏지 않아. 거짓말이에요.
분명 저보다 잘할 거예요. 제시카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말했습니다. 제시카,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요. 승부? 네. 그리고 진 사람이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김 코치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희야,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요. 이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에요. 제시카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진짜 레이스로 해요. 제대로 된 거리로. 얼마나요? 500m. 김 코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아직 초보자였거든요. 하지만 연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틀 후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아이스링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죠. 정말 그 전설의 딸이야? 맞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제시카도 만만치 않잖아.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시카가 먼저 웜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실력이 늘었네요. 몇 달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희도 조심스럽게 빙판에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김 코치와 집중 훈련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괜찮아? 김 코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연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두 소녀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제시카는 자신만만했지만 연희는 긴장해 보였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출발했습니다. 초반에는 제시카가 압도적으로 앞서갔습니다. 역시 경험의 차이였죠. 제시카가 이기겠네. 당연하지. 몇 달간 훈련했는데. 관중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커브에서 조금씩 따라잡기 시작했죠. 관중들이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의 폼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커브. 연희가 제시카의 바로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제시카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 번째 커브. 연희와 제시카가 나란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죠. 우와. 대박. 마지막 직선 구간. 두 소녀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제시카가 온 힘을 다해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연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연희가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시카의 표정이었죠.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 그 순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제시카도 나처럼 무서워하고 있구나. 결승선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연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연희가 살짝 속도를 늦췄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결과는 제시카의 승리였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말이죠. 제시카 승리.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시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마지막에 연희가 더 빨랐는데 김 코치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제시카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려? 왜 마지막에 속도를 늦췄어요? 연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시카가 알아차린 것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 봤어요. 분명 저보다 빨랐는데 일부러. 제시카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를 이기지 않았어요? 연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시카도 이곳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쇼트트랙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빼앗을 수는 없어요. 제시카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연희를 괴롭혔는데 연희는 오히려 자신을 배려해준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시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연희. 정말 미안해요. 제시카의 눈물을 본 순간 연희도 울컥했습니다. 괜찮아요, 제시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시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연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연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친구하면 안 될까요? 제시카가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연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김 코치가 두 소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 언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관중들도 감동했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멋지다. 저런 게 진짜 스포츠맨십이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제시카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 같이 점심 먹을래? 정말요? 응, 그리고 미안해. 제시카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밥도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싶어. 연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두 소녀가 함께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시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쵸. 연희가 기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두 소녀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스링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희, 이번엔 같이 연습해보자. 제시카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두 소녀가 나란히 빙판을 돌았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발전해 나갔죠. 김 코치가 감동했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하니까 훨씬 좋네. 네. 정말 재밌어요.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제시카도 동감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 코치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 둘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어. 무슨 기회요? 주니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어. 두 소녀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둘 다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 연희가 망설였습니다. 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제시카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연희. 같이요? 네. 우리 함께 나가요.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대회 당일. 두 소녀는 긴장했지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연희, 우리 최선을 다하자. 네. 제시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연희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고 제시카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제시카가 3위, 연희가 5위였습니다. 둘 다 입상이었죠. 축하해, 제시카. 연희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고마워, 연희. 너도 정말 잘했어. 제시카도 기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제시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상은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친구 연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시카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저에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부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김 코치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요? 응.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이 정말 예뻐. 연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연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것은 스케이팅 실력만이 아니었다. 따뜻한 마음이었다. 앞으로도 제시카와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서로 경쟁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며칠 후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연희와 제시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연희, 김밥 만드는 법 가르쳐 줄래? 제시카, 스케이트 어떻게 배우는 거야? 두 소녀는 이제 학교의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게 진짜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었죠. 연희야. 응? 고마워. 뭐가요? 내가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게 해줘서. 제시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시카. 뭐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게 해줘서요. 두 소녀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정한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스링크에서 두 소녀가 나란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김 코치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 언니가 원했던 거구나. 실력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정말로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두 소녀의 아름다운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있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시애틀의 그 아이스링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희, 제시카, 오늘도 왔구나. 김 코치가 환하게 웃으며 두 소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두 소녀가 나란히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오늘은 뭘 연습할까? 저희 어제 새로운 기술 연습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제시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한번 보자. 두 소녀가 빙판에 나섰습니다.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늘어 있었죠. 특히 연희의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제시카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우와. 연희 정말 잘한다. 제시카도 엄청 늘었어. 링크 주변에서 구경하던 다른 선수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두 소녀는 이곳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두 소녀가 함께 링크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희야, 오늘 우리 집에 올래? 정말. 좋아. 제시카의 집은 여전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엄마, 연희 왔어요. 제시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서 와, 연희야. 제시카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 뭐 먹고 싶어? 김밥 만들어 볼까요? 연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나도 이제 김밥 만들기 완전 마스터했거든. 제시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제시카는 이제 김밥을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죠. 연희야, 너 덕분에 우리 딸이 정말 많이 변했어. 제시카 어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남과 비교하고 질투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밝아졌어. 저도 제시카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연희가 수줍게 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연희야, 다음 달 대회 어떻게 생각해? 좀 떨려. 나도.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두 소녀는 이제 같은 팀이 되어 릴레이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주니어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대. 정말? 응. 코치님이 그러시더라.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연희야, 부담 갖지 마. 제시카가 연희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거야. 내 어머니와 비교할 필요 없어. 고마워, 제시카. 그날 밤, 연희는 제시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두 소녀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죠. 연희야. 응? 1년 전 일 기억나? 어떤 거? 내가 너를 괴롭혔던 일 말이야. 연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니야. 중요해. 나는 정말 바보였어. 제시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같은 좋은 친구를 적으로 만들려고 했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 그래. 너 덕분에. 제시카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야, 너는 정말 특별해. 나도 똑같은 말 하고 싶어. 제시카도 정말 특별해. 두 소녀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희, 제시카, 복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두 소녀를 반겼습니다. 이제 연희는 더 이상 외로운 교환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인기인이 되어 있었죠. 연희,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제시카, 방과 후 시간 있어? 여러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에게는 서로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점심시간, 둘이 함께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내 아버지는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제가 행복해하니까 아빠도 기뻐하세요. 다행이다. 연희의 아버지는 딸의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울해하던 딸이 이렇게 밝아진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거든요. 아빠가 그러시더라. 엄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정말? 응. 그리고 나한테도 고맙다고 하셨어.
왜?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제시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도 연희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 정말.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수업이 끝난 후 두 소녀는 아이스링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새로운 후배들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선배들, 안녕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제 연희와 제시카는 선배가 되어 있었죠. 안녕. 우리가 너희 선배야. 제시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선배들이세요? 응.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연희도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김 코치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연습 시간에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선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연희와 제시카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좀 특별한 케이스야.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친구가 아니었어. 정말요? 후배들이 놀랐습니다. 지금의 두 선배를 보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스케이트를 통해서 진짜 친구가 됐지.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우와, 드라마 같아요. 그러게,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두 소녀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응? 우리 정말 많이 변했다. 그치? 그러게.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연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드리워졌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역 주니어 선수권 대회.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국가대표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긴장돼? 제시카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너는? 나도.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드레싱룸에서 두 소녀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김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어? 네. 두 소녀가 동시에 답했습니다. 기억해. 오늘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 김 코치가 당부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있었어. 빙판 위에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죠. 경기장에 나가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우와,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게, 떨린다. 하지만 두 소녀는 서로가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친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연희의 아버지, 제시카의 부모님, 그리고 학교 친구들까지. 연희, 제시카, 화이팅! 친구들이 응원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고마워. 두 소녀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개인전이었습니다. 제시카가 먼저 출전했습니다. 제시카 화이팅! 연희가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제시카가 빙판에 나서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응원 소리를 듣고 마음을 다잡았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1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죠. 결과는 2등이었습니다. 제시카, 축하해. 연희가 달려와 제시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연희,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 이제 연희의 차례였습니다. 연희 화이팅! 이번에는 제시카가 목청껏 응원했습니다. 연희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떠올렸죠.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내 마음대로 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연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빙판을 가로질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죠. 관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저 선수 정말 우아해. 마치 춤추는 것 같아.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마음이었던 거죠. 결과는 1등이었습니다. 연희, 제시카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우와,
정말 대박. 친구들도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뻐한 사람은 김코치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연희를 바라봤죠. 미희 언니, 연희가 정말 잘했어요. 시상식에서 연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연희는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이리 와. 뭐야? 같이 사진 찍자. 연희가 제시카를 불러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했어. 연희야. 제시카가 감동했습니다. 메인 이벤트인 릴레이 경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소녀가 한 팀이 되어 출전하는 경기였죠. 준비됐어? 언제든지. 두 소녀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릴레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시카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안정적인 실력으로 좋은 위치를 만들어줬죠. 이제 연희에게 바톤 터치할 차례였습니다. 연희, 간다. 제시카가 외쳤습니다. 완벽한 바톤 터치였습니다. 연희가 받아서 마지막 구간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다른 선수들이 바짝 따라왔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커브에서 연희가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야, 제시카야. 연희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부모님의 응원 소리도 들렸죠. 우리 딸들 화이팅! 두 소녀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연희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우와. 제시카가 달려와 연희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정말 믿을 수 없어. 두 소녀가 기뻐하며 서로를 안고 빙판에서 돌았습니다.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가 모두 끝난 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들은 주니어 국가대표 후보로 선발됩니다. 연희와 제시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 얘들아. 코치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김 코치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해. 네. 두 소녀가 힘차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두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죠. 정말 자랑스럽다. 연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친구를 만나서 다행이야. 제시카 어머니도 동감했습니다. 연희 덕분에 제시카가 정말 좋은 아이가 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연희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두 소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큰 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그리고 언젠가는 올림픽까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었죠. 연희야. 응? 우리 꼭 올림픽까지 함께 가자. 좋아. 약속. 두 소녀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희의 어머니가 위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희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 따뜻한 가족,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갈 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았죠. 두 소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있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마치 빙판 위에 그들의 발자국처럼 말이죠.